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흥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장흥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목포 MBC 신광하 기자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흥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각 후보의 정견을 비교함으로써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한 후보자 토론회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나와주신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성 후보입니다. 네, 기호 5번 무소속 사순문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호 4번 무소속 정종순 후보입니다. 네, 오늘 토론의 좌석과 답변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진행 순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 토론이 시작됩니다. 다음은 각 후보별 공약 토론을 진행한 뒤에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통질문으로 오늘 토론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후보들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모두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 김성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성 후보 1분간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흥군수 후보 기호 1번 김성입니다. 장흥군민 여러분이 꿈꾸는 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어떤 장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제가 꿈꾸는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장의 모습은 첫째,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고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둘째, 변화와 발전 그리고 창조하는 장입니다. 셋째,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장입니다. 이런 장은 전국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아니 세계에서 유일한 어머니 품 같은 장입니다. 그러나 민선 6개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민선 8기에 장군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어머니 품 같은 장을 완성하여 반드시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고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이태장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다음 무소속 사순문 후보 1분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군민 여러분, 가뭄으로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편에서는 후보의 불법 선거와 상호 비방으로 짜증나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른 선거를 치르는 후보야말로 장흥을 바르게 이끌 것입니다. 찍었는 뒤 손가락을 불어불고 싶다. 강진보성은 빛과 번쩍한 뒤 어째 장흥은 이 모양이냐. 국민의 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최근 여론조사는 장군민 61.7%가 새로운 인물을 원한다고 합니다. 장을 구할 새 인물, 능력 있는 군수 후보, 기호 5번 사순문이 답입니다. 기호 5번 사순문과 한끈에 장의 희망을 심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무소속 정종순 후보 1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한없이 존경하고 한없이 사랑하는 장흥군 어르신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장흥군수 후보 기호 4번 정종순입니다. 가뭄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쁜 영농철입니다. 6월 2일 군수직에 복직하는 대로 가뭄 대책 강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죠. 이번에 6월 2일 장흥군수 선거는 이런 사람이 선택돼야 된다고. 정직하고 청렴한 군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청렴 부패하지 않는 군수가 나와야 됩니다. 정치꾼이 아닌 살림꾼이 나와야 됩니다. 이러한 군수를 뽑기 위해서 오늘 70분간 정책 토론이 이어집니다. 현명하신 장흥군민 여러분께서 경청하시고 판단하시고 잘 뽑아주십시오. 지난 4년간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기회를 주시면 더욱 군정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목포 MBC는 물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인신공격이나 상호 비방 없는 아주 모범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 후보들의 발언 시간은 엄격하게 제한하겠습니다. 발언의 시작 시간은 사회자인 저의 질문 요구가 끝나는 시점이고요. 제한 시간이 끝나면 제가 제지하고 이후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장흥군은 인구 전담팀은 있지만 과단위의 기구가 없어 인구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장흥군의 인구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할 인구 전담기구 확대와 인구를 지키기 위한 각 후보님들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사순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를 신설해서 인구 문제를 전담시킬 부서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 총무과 내에 인구 정책팀이 필요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이를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지키기는 인구 유입보다는 유출을 방지하고 또 청년이 돌아오는 장흥보다는 청년이 떠나는 장흥을 방지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 보육, 양육, 교육 환경을 개선해내고 또 청년기금 마련과 청년 수당의 지급, 또 청년 임대주택을 조성해서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업 있기 지원 등도 같이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이 어깨를 당당히 펴고 활개를 치는 청춘거리를 중앙로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농, 기촌 인구 등 인구 유입 정책과 함께 실질적인 유동인구 300만 시대를 달성하겠습니다. 유동인구 증대는 인구 소멸 대책뿐만 아니라 농해소득 또는 상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답변 시간 모두 끝났습니다. 예, 다음 무소속 정종순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에 들어서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는 인구 문제와 식량 문제입니다. 우리 장군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군수 당선됐을 때 39,300명이 4년 동안에 3,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36,300명으로. 한 1년에 75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켜나가는 방법. 전담기구 인구정책팀과 도시민 상담운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시 기구를 확대 조정하겠습니다. 지키기 대책입니다. 어떻게 36,000을 지켜나갈 것인가? 직접적인 대책이 있고 간접적인 대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집수리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출산 장려금을 준다든가 영농정책 교육을 시키든가 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장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소득보다는 건강이 중요시 될 것은 뻔하고 맑은 물과 푸른 숲을 찾아서 우리 가족 단위로 장으로 찾아오르는 것이 대세를 이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남진 장흥단 전 지역을 맑은 물이 넘쳐 흐르고 푸른 숲이 살아 숨쉬는 쾌적한 농촌을 만들어 놓는 것이 청년이 됐던 은퇴자가 됐던 우리 장으로 오는 일이 될 겁니다. 포메카 포시티를 추진하는 것도 국가 정원을 만드는 것도 그다음에 편백식 우대랜드를 보존하는 것도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대책입니다. 네, 답변 시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김성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농어촌뿐만 아니라 우리 장도 인구 소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에 약 89개 자치단체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명명돼 있습니다. 올 한 해부터 올해부터 약 10년 동안 1년에 100억씩 해서 1,000억 정도가 지원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기 위기 대응, 인구 소멸 위기 대응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하여서 반드시 그 공모사업의 시행 첫 해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를 유입하는 방법과 인구를 지키는 방법이 있는데 인구를 유입하는 방법은 일자리를 창출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단과 농공단지에 대한 분양률을 약 80%까지 끌어올려서
기업을 유치해서 1,500개 일자를 창출하고 삼산 간척지에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블루 에너지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귀농, 귀촌 청년들에게 일자를 약 1,000개 정도를 마련해서 2026년까지 임기 중에 반드시 인구 4만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공약 토론 순서입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면 상대 후보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은 후보가 답변하면 다시 보충 질문, 보충 답변의 순서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인신공격은 삼가해 주시고요. 질문과 답변 시간은 지금껏 그래왔지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고요.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이어지는 보충 질문은 30초, 보충 답변은 1분입니다. 먼저 정종순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어보고 토론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는 2분입니다. 정종순 후보 발표해 주십시오. 저는 이 공보물을 통해서 36가지의 핵심 전략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면서 두 후보님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민생공약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드리자, 미래의 희망을 드리는 희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그동안의 감사와 효도를 드리는 효도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청소년 0세에서부터 18세까지는 매년 어린이날에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육아와 교육비로 보태 쓰라는 내용입니다. 청년, 만 19살부터 39살까지 청년은 6천 명이 장흥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가장 문제는 주택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택 관련 대출을 받으실 때 관련 이자를 일정 기간 50%액을 지원해 준다.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둘째는 어르신들께는 감사드리고 건강하십시오 하고 효도 드리는 건데요. 효도 공약입니다. 이름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장흥군 13,000여 어르신들께는 매년 어버이날에 1인당 30만 원의 감사를 드리고 건강을 기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100세 이상 어르신이 20여 번 장흥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10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매년 어버이날에 1인당 100만 원의 건강 장수 만수무강하십시오 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이 어디서 날 것이냐, 돈이 어디서 나서 그럴 거냐, 선거 때가 되니까 나온 것 아니냐 그러는데 아꼈을 겁니다. 총년 예산 6천억 원입니다. 장군 2% 예산 절감 운동을 매년 대대적으로 벌려서 네, 답변 공약 발표 마무리됐고요. 예, 지금 다음은 이제 보충 질문 시간인데요. 먼저 김성 후보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정종준 후보께서 세 가지 공약을 핵심 공약을 말씀하셨습니다. 18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어린이날 50만 원 주겠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어버이날 30만 원 주겠다. 효도공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건강수당을 100만 원 주겠다. 100세 이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 가지 공약을 이행하는 약 50억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 지속됐는데 그동안 수없는 국민들이 코로나19금 지급하라고. 네, 끝났습니다. 예, 정종순 후보님 1분간 답변해 주시기 답변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10만 원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코로나 2년 있는 동안에 포괄적 지원을 한 게 아니고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장흥에 가면은 3만 6천 명의 국민이 있지만은 거기서 힘들어하는 상인들, 누워있는 척수장애인들, 척수인 장애인 찾아가서 100만 원의 그 침대를 사드린 것, 그런 등등해서 차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금액은 다 시군에 못지않게 지원을 했고요. 마지막에 한 번 1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그때 지원 못했는데 이번에 왜 하려고 하냐? 평생 지원할 겁니다. 조례 제정하고 규정 규칙 만들어서 군수가 바꿔지더라도 앞으로 효도 공약금과 그다음 희망 공약금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자라는 청소년과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지원이 될 것입니다. 재원과 방법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성 후보님 곧바로 30초간 질문해 주십시오. 예산 6천억 중에서 2% 전략해서 사업비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사업비는 국비 보조하고 공모 사업을 절감하면 이거는 반납을 하지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경상적 일반 행정비에서 이거를 절감을 해서 이 전용을 할 수 있는데 이번 금년 1회 추경이 232% 정도 4억 6천만 원입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서 50억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곧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이 적립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이로요, 노인복지기금이 들어오는데 없는 것이 아동 청소년 기금 없습니다. 아동 청소년 기금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자가 가지고 옵니다. 1,000만 원, 3,000만 원. 그 기금을 마련해서 기금 적립할 겁니다. 예산 절감할 겁니다. 예산은 국비와 도비와 군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군비도 아끼고 국비도 아끼고, 그래서 국비 아껴서 나중에 추가로 사업 쓰고 군비는 더 전략이 되겠죠. 6천억 원의 예산 중에 아낄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4년간 제가 좀 보고 배웠습니다. 그 예산을 아껴 나가서 저희들이 좀 전략해서 쓰고 이 제도를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보다는 저는 의지 문제입니다. 의지 문제. 그래서 자라나는 4,500명의 우리 청소년들과 그다음에 청년 6천여 명에게 희망과 미래의 꿈을 키워주는 대책은 세울 겁니다. 덧붙여서 청소년 드림타운 세우겠습니다. 네, 발언 시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다음은 사수문 후보께서 정정순 후보의 공약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아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공약들이 예산이 한 60억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 60억은 전체 예산의 한 1%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파퓰리즘적인 그런 공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대상 중에서 청년에 대한 대상들이 이렇게 없는데 그건 어떤 이유에서인지. 네, 정정순 후보 곧바로 1분간 답변할 수 있습니다. 청년에 대한 좋은 말씀이죠. 우리 장흥의 군 조례상에는 청년을 만 19세부터 49세를 청년이라고 하고 있고요. 보통 우리 법에서는 39세가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39세 청년이 6,000명에서 5,500명대로 좀 낮춰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5,500명이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 농장을 확보해서 농사를 지었는 것과 그다음에 주택 마련해서 가정을 꾸리면서 사는 일입니다. 주택 마련이 어렵습니다. 도시도 그렇고 농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 관련 자금 대출을 받거나 현금 주고 사든 대출을 받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출을 받은 청년에 대해서는 이자를 일정 금액 보조를 저희들이 해준다. 그러면 힘을 좀 덜어줄 것 아니냐. 부모로부터 주택을 못 받으면 자기가 벌어서 갚아가면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도가. 네, 답변 끝나셨군요. 그 사수문 후보 30초간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코로나 지원 때도 선별적 복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청년에 대한 복지는 그 선별적 복지가 아닌 그 보편적 복지를 회귀. 예를 들어서 청년에 대한 전체 국민에 대한 기본 소득을 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예산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이에 대한 그 생각, 기본소득화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네, 정중순 후보 1분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순문 후보님의 공약집을 어제 저녁에 좀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청년이 돌아오고 청춘이 당당한 자흥을 만들겠다는 그 공약의 내용이 저와 많이 일맥상통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청년 수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 기금을 조성하자. 그다음에 칠거리를 청춘거리로 만들어보자. 청년 임대주택 300세대를 지어보자. 이런 등등 사업을 제가 군수돼서 반드시 그 좋은 공약은 제 공약과 같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수당 30만 원 지급하면은 5,500명 잡고 355 16억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2차 보전 금액은 그보다 훨씬 적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춘이 당당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자흥을 만드는 사순문 후보님의 공약을 제가 벤치마킹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중순 후보 주도의 공약 토론이었습니다. 다음은 김성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어보고 토론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 후보, 공약 발표는 2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7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고 그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약 100개 이상의 세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국민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취임 즉시 추경을 통해서 18세 이상 국민에게 2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인구 4만 명을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산담 분양률을 80%까지 끌어올리고 이 스마트팜을 섬상간척지 조성해서 약 1,00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농을 육성 정책을 확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해내겠습니다. 장군 예산 7천억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매일 70일 이상 도와 국회, 중앙정부에서 출장하여 국비 확보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안중무사 사당에 대한 역사, 교육, 체험장 조성, 회령진성에 대한 복원, 그리고 동학기념관의 콘텐츠 보강, 그리고 역사 문화들을 이런 역사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고 어머니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정남진의 타워를 통일 시작의 땅으로 바꾸어서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축 임산업에 대한 예산을 30%에서 3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70%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농수축 임산업에 대한 경쟁력의 확보와 그리고 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장을 만들겠습니다. 아동부터 청소년, 다문화 가정, 노인까지 각종 수당 지급과 복지 지원 등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주기별을 맞춤형 복지 발표 시간 마무리됐습니다. 김성 후보의 공약 발표에 대해서 먼저 사순문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김성 후보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약집에 우선 저를 포함해서 두 후보께서 세 후보 모두가 공약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북 구석기 유적 박물관 건립인데요. 그 다른 구석기, 공주, 연천 등의 박물관과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거기 신북에서 발견된 후교석은 무엇이고 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국민에게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 후보 곧바로 1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 구석기 박물관은 그렇게 깊이 연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장동의 구석기 문화 유적이 지금 박물관이 없어서 조선대학교에 방치되어 있는 걸로, 유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장동 구석기 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우리 장군에서 그에 대한 용역과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동 장평에 대한 북부권의 관광 자원이라든가 그리고 역사 박물관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소외되어 왔는데 이거를 통해서 북부 지역의 관광과 역사 자원을 활성화해서 우리 지역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싶은 그런 박물관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순문 후보 30초간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정책을 추진하려면 알고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공부가 되셔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 국가 사적으로 추진할 때 그 주민들 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 상충된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가실 예정이신지. 네, 곧바로 1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기념관을 할 때도 지역 주민들과의 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 때문에 많은 충돌이 있었고 많은 또 갈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역사의 문화 자원에 대한 이 지역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 또 그것이 박물관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우리 장안군이 또 다른 어떤 역사의 어떤 지역으로 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는 그런 이해가
선행이 돼야지만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장동 지역 주민들이 그거를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고 또 그것이 설립이 됨으로써 유치가 됨으로써 장동 국민들도 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정정순 후보께서 김성 후보의 공약 발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코로나 극복 1호금에 대해서 한 말씀 질문 드리겠습니다. 18세 이상 국민에게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약 3만 2천 명이 되리라고 봅니다. 20만 원 64억의 재원이 필요한데요. 64억 원의 재원과 저의 효도 방역금, 효도 지원금, 효도 공약, 그다음에 희망 공약과 금액은 거의 대동소이하리라고 봅니다. 18세 미만이 4,500명이 있습니다. 18세 미만이.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뜻인지. 네. 김성 후보 곧바로 1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경제활동 인구는 18세 이상으로 보고 18세 이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큰 고통은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8세 이상은 실질적으로 대학생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그리고 고통을 받았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영암 같은 경우에는 4차례 걸쳐 약 50만 원 정도를 지급했고 광양이나 또 순천, 영광 이런 다수 지역들도 우리보다 더 열악한 곳도 최소한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원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 즉시 어떤 형태로의 추경을 통해서 가장 시급한 게 지역 주민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해서 18세 이상 지역 주민들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네, 정정순 후보 30초간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20만 원씩 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농업예산 지원 비중을 높여주는 겁니다. 농림축수산업 예산을. 제가 군수됐을 때 28% 지원이 되던 것을 32%까지 올렸습니다. 김성 후보께서는 35%까지 올리겠다고 그럽니다. 그 비중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조금 등한시하면 28%로 다시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재난지원금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농업보조금을 들어서 생산성을 높여주는 거, 이게 농림축수산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언 시간 끝났고요. 김성 후보 1분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정정순 후보님의 얘기도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수축협에 대한 이 예산은 우리 장국민들의 약 70%가 농수축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단계적으로 반드시 2026년까지 35%까지 확대하고 지금 가장 지역 주민들한테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장기 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사기도 진작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가 침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선 먼저 국민들이 살만하다, 장사가 잘 된다. 그래도 이제까지 힘들었는데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니까 사기도 좀 진작된다.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런 뜻으로 의미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순문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어보고 토론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문 후보 공약 발표는 2분입니다. 첫째로 풍요로운 장을 만들겠습니다. 예산 1조 원 시대와 더불어 문화관광산업의 진흥을 통해 유동인구 300만 시대를 달성하겠습니다. 그 길이 인구 소멸의 극복과 농의 소득과 또 소상공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청년이 당당한 장흥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장흥이 삽니다. 청년이 어깨를 펴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청년 기금을 마련하고 청년 수당 연 30만 원 지급, 청년 문화스포츠센터 건립, 청년 임대주택 300세대 건립, 출산 장려금 월 500만 원씩 2년간 지급,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로를 청춘거리로 조성해 청년들이 활개치는 장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후가 편안한 장흥을 만들겠습니다. 뇌졸중 및
심혈관 질환 응급치료센터를 유치해 어르신들이 불의의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공지능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르신의 건강을 수시로 살펴서 고독사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무원 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수요 체력 단련을 추진하며 즐기며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면 평가제 시행과 발탁 인사제를 도입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시행하고 또 국내외 연수 등 자기 개발 교육 기회를 확대해 담당 업무의 전문성을 키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승문 후보의 공약 발표에 대해서 정정순 후보께서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사승문 후보님의 공약을 잘 듣고 잘 읽었습니다. 청렴한 장흥을 만들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와 공감이 돼서 두 정책을 공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청년이 살기 좋은 장흥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하나 있다면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우리 정남진 장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쾌적한 환경 속에. 네, 곧바로 사승문 후보께서 1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산부인과와 또 이렇게 출산하는데 산후조리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출산 여성들의 경우 또 이 소아과 병원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소아과 병원이 같이 유치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이런 상황들이 여성들 아이를 돌보는데 많은 어려움이 겪고 그런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또 이 의료 인력이라든지 그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더욱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끝나셨고요. 정정순 후보 30초간 보충 질문하실 수 공공산후조리원에 있습니다.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사승문 후보께서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단에 가장 필요한 게 산모들의 몸조리입니다. 학부형들을 만나봤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자흥의 좋은 위치에 하나 설치해 놓는다면 자흥 산모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어쩌면 전국의 산모들이 여기 와서 애 출산하고 여기에 살 줄도 모릅니다. 인구 유입 정책도 될 것입니다. 두 후보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사승문 후보 1분간 보충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추진하는 정책 자체가 청년이 잘 사는 장을 만들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의 보육의 문제, 출산의 문제, 양육의 문제에 대한 지원들은 아낌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 아이들이 아팠을 때 고민하는 여성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산부인과 또 아이들을 낳을 때 산후조리와 또 출산을 도울 수 있는 산부인과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의료 인력과 또 의료 인력을 군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개인이 와서 병원을 차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들이 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승문 후보의 공약 발표에 대해서 다음은 김성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사승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항군 예산 규모가 2018년도에 4,400억 정도 됩니다. 2022년은 5,670억 정도 됩니다. 연 7% 증가했습니다. 근데 사승문 후보께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연다고 그랬습니다. 꿈 같은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 장항군이 생긴 이래 아마 지금까지 해서 5천억인데 2020년 동안 온 동안 이 5천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아니 1조 원을 어떻게 달성해야 돼, 그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곧바로 사승문 후보 1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말 최종 예산으로 예산을 보면 한 6,700억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5,600원. 최종 예산. 최종 예산이 5,600원. 5,600, 5,600억 맞습니다. 5,600억이 되는데, 적어도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신북 구석기 유적 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또 문화재청과 함께 그 신북 구석기 박물관 건립만 해도 4천억 원 규모의 예산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왜 그것을 못했는지 안타까워합니다. 그런 국비 확보 등 또 공모 예산을 확보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예산은 단순히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콩의 자본이나 미국 교포들이 우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 후보 30초간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아마 외자나 민자유치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어떤 예산이 1년에 어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게 아닙니다. 이 평균 보니까 7% 정도 늘어났고 그거 1조 원 늘어나 20% 넘어. 이건 대한민국에도 세계에도 어디도 없는 사례입니다. 4년간 우리 장군 예산이 1,20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조 원이 달성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수문 후보 1분간 보충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겠지만 예산 1조 원 시대라는 것은 예산이 1조 원이 되는 그 시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 예산을 증가시켜서 1조 원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5,600억 그 2021년에 최종 예산에다가 그 친북 구석기 유적만 박물관만 유치해도 그게 1조 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뭐 점진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적어도 그 공모 사업이나 또 중요한 국가 추진 사업들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더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해외 민자 투자들을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장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장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후보 간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주도권을 잡은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질문받은 후보가 답변을 하면 보충 질문, 보충 답변하는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토론 주제가 자유주제인 만큼 토론 과정에서 인신공격이나 지나친 비방은 삼가해 주시고요. 질문과 답변 시간은 다시 한번 엄격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 답변 시간은 1분이며 이어지는 보충 질문은 30초, 보충 답변도 30초입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 김성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사수문 후보에게 먼저 질문해 주시죠. 질문 시간은 1분입니다. 아까 체크하지 못한 예산 1조 원 시대는 단순한 예산뿐만 아니라 민자유치, 외자유치까지 포함한 1조 원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민자유치는 빠집니다. 빠지고요. 네. 외자유치도 빠지고. 네. 근데 그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4천억 정도의 구석기 박물관이 들은다는 것은 10년, 20년이 걸릴 거고 실질적으로 4천억은 수치상의 문제지 실질적으로 그게 투자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건 그거고. 예, 사수모 후보께서 이제 뭐 이렇게 통일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 문제 또 육아 문제 이런 분에 대한 공약은 많이 보입니다. 근데 농업농촌에 대한 그 특별한 공약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이 이제 어떤 축산을 말하지 않고는 우리 장군의 경제라든가 또 장군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말하기가 어려운데. 네, 질문 시간이 끝났고요. 사수문 후보 1분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정확하지 않아서 뭘 답변해야 될지 잘 시간 제한에 모르겠습니다. 걸려 있다 보니 이게 예. 제한된 토론이라 그렇게 예, 축산업 중에서 우리 장안경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마 이 한우 사육일 것입니다. 한우 사육은 최근 들어서 2013년 이후로 계속해서 가격이 속값이 오름으로 인해서 가격 파동이 예상됩니다. 또 그 가격 파동에 대한 전망들도 충분히 갖고 있어야만이 장안 경제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한우의 최근에 보면 사육도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사료비가 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생산비 원가가 이렇게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 또 정확한 전망 속에서 한우 수급 안정 대책들 이런 거가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충 질문 이어가 주시죠. 30초입니다. 네, 방금 대충 얘기했는데 한우 사육투수가 증가하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고 사료값이 상승해가지고 축산농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미국산 쇠고기가 2027년에 이제 그리고 호주산은 2030년도에 관세가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이런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수문 후보 30초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 한우 브랜드를 명품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일반 그 사육투수보다도 그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해서 이 가격 안정이 필요한데 해외에서 유입되는 소고기를 통해서 속값이 떨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대책을 세워야. 예, 답변 시간이 마무리돼서요. 미처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은 다음에 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김성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인데요. 다음으로 정정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정정순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공모 사업을 지난번 2018년 선거 때는 강진하고 비교해가지고 장이 엄청나게 떨어졌다. 그리고 또 민선 6기하고 7기하고 비교해서 엄청나게 4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따르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얘기를 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초기에 저 멘트를 잘못해서요. 진행 시간이 1분이어야 합니다. 질문이 30초, 예,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민선 제 이거 6기 때 921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민선 7기 때 3,340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는 강진군과 비교하면서 이 강진이 장보다 약 5배 정도 공모사업을 많이 했다. 근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예산 규모를 보면 보통 33.9% 증가율이 강진은 33.6%. 이 보석만 많이 증가해서 38.2% 증가했는데 질문 시간 끝났고요. 정정순 후보 답변 1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공모사업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또는 후보자께서 궁금해하실 걸로 믿고 제가 준비를 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책받침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때 우리 자원군 공모예산 산출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보가 하는 게 아니고요. 4년 동안에 921억, 민선 7기 44개월 동안에 제가 나오기 전까지 뽑는 3,343억 원도 공무원들이 산출한 겁니다. 여기 공모예산은 사업계획 수립해서 도 지나서 세종시 가서 국회 또는 기획재정부 예산을 받아온 겁니다. 국비 플러스 도비 플러스 군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강진하고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민선 6기와 민선 7기 때 예산 확보 누가 땀 흘려서 많이 예산을 확보해 왔는가를 보는 것이고 그 금액이 921억과 3,343억입니다.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언론에 보도될 때는 확인을 합니다. 확인 절차 없이 보도될 수가 김성 없다. 후보님, 그 30초간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기 정무수 정지가 당 후보라더만 정지가 못한 후보 같습니다. 제 민선 7기 때는 순수한 공모사업만 이 얘기를 해놓고 민선 7기 때 지금 공모사업에 드는 인터넷 공고도 안 했습니다. 거기서 여기 보면 국가 사업을 포기한 것도 공모사업으로 이어놨고 그 다음에 국비 보조 사업도 여기 공모사업으로 이어놨고 국책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이어놨습니다. 타기관 사업비까지를 공모사업으로 다 이어놓고 이거를 갖다가 이 3,300억 네, 곧바로 30초간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성 후보님께서 이해를 조금 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김성 후보 캠프에서 군청에다가 10년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답변은 잘 알았다. 우리가 이해했다. 그렇게 답변이 돌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6기가 됐든 7기가 됐든 기준은 똑같습니다. 기준 달리해가지고 보도를 하면 이것은 허위사실이 되고 후보보다도 군청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그 부분은 발언 사고가 시간이 없으시죠. 마무리됐습니다. 다음은 사수문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정중순 후보께 질문해 주시죠. 질문 시간 1분입니다. 두 분 후보들께서는 6기, 7기 장군 행정을 담당했습니다. 네,
그 공모사업비가 아닌 국비 예산 확보액을 쳐다보니까 우선 강진이한 보선과 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임기 4년 동안 정정순 구수께서 국비 예산을 확보한 금액은 6,258억 원입니다. 비슷한 보성군은 7,237억 원이나 됩니다. 보성군의 86% 정도로 무려 1,000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런 차이가 왜 어디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국도비 예산을 6기와 7기로 계산했습니다. 계산했더니 6기나 7기 또 보성군보다도 10%, 11%가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이거는 예산 확보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곧바로 1분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사순문 후보께서 보성군과 장흥군을 비교해 주시기 전에 장흥군과 강진군을 비교하기 전에 장흥군의 민선 6구와 민선 7기를 비교해 주셨으면 더 고마웠을 텐데 합니다. 왜냐하면 보성은 우리 장흥보다 군세가 큽니다. 인구도 4,000명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많은 데는 예산을 인구할로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국비 규모가 훨씬 크죠. 장이 4,500억에 출발해서 지금 5,700억이 돼 있는데 보성은 지금 이미 7천억대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총 예산의 규모로 봐도 보성이 크기 때문에 강진은 우리보다 3,000명이 적습니다. 강진은. 그래서 타 시군과 해남이나 고흥과 비교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보고요. 민선 6기 때 국부비를 얼마 확보했는데 7기 때는 얼마 했는가, 이것을 비교해 주시라고 그러면 제가 들어가서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수문 후보님 곧바로 30초 제가 질문하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 6기와 7기의 국도비 확보액을 비교해서 10%가 보성군보다 부족하고 11%가 부족하다는 말씀드렸고요. 아까 인구의 차이는 적어도 2018년에서 2021년까지 4년을 종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의 4,000명의 차이가 아닌 1,000명 시대 차이까지 포함해서 계산이 된 금액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적어도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듭니다. 예, 30초간 곧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 확보 노력이 쉽지 않습니다. 공모 예산이 됐던 보조가 됐던, 그런데 특히 공모사업 예산은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밤샘을 새서 계획 수립해서 못하면 용역을 줍니다. 도청 쫓아갑니다. 세종시 쫓아갑니다. 사정하고 설명하고 탈락되면 또 도전합니다. 앞으로 사순문 후보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뛰어서 국비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사순문 후보의 주도권 토론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성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재임 기간 동안에 비서실장을 비롯한 측근이 비리로 구속되고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얼룩지게 만든 바 있습니다. 이번에 또 당선 무효형이 가능한 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관리 능력 부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지는데 어찌 생각하시는지, 또 최근 장군 번영회장께서 무고한 자신을 구속시켰다 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그 내용은 어떤 건지, 또 관련해서 삼산 방조제 나무 식재 과정에서 산림조합에 위탁한 것이 적법했는지, 또 왜 그리 제가 가보니까 빽빽하게 육모장처럼 조성했어야만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성 후보님 1분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비서실장 재임기한테 구성 문제와 선거법 위반 문제로 군정에 좀 더 열정을 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또 이상한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뭔 선거법 위반으로 또 이게 아웃될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선거법과 관련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재심을 청구했지만 그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선관위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영철 번영회장 건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여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전부 고발하려고 지금 그랬는데, 후보자이기 때문에 안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당사자가 임형환이가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 지금 고발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거 끝나고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입니다.
사수문 후보 30초간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다른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이번 공약집에 보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더라고요. 과거 재임기간 인사는 공정했다고 평가하시는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인사 비리를 근절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그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김승호 후보 곧바로 30초 답변하십시오. 저는 민선 6기 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했습니다. 한 사람도 금편 순서대로 승진을 시켰지, 승진을 4명이 승진한다 그러면 4명 딱 승진을 시켰지, 금편 그대로 5번, 6번을 승진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대로 앞으로도 인사를 하면 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능력에 따라서 근무 평가 실과장들을 바꿔온 것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인사했습니다. 네. 다음은 정종순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정종순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김성 후보께 질문해 주시죠. 질문 시간은 1분입니다. 제 선거 캠프에 가서 보면 선거는 축제입니다. 저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써붙였습니다. 선거가 가까울수록 비방이 좀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유언비에 속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성 후보의 공약물에 보면은 제3번에 가면은 믿음과 감동을 주는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은 권한은 실과장, 읍면장에게 주고 책임은 군수가 지겠다. 그래서 신바람 나는 문화 만들겠다 했는데, 이것은 책임 행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 행정의 행정학적 용어는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권한만 주고 책임은 군수가 진다면은 이것은 신바람 나는 공직 문화가 아니고 잘못하면은 칼바람 내지 피바람 나는 조직 폐문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약을 그대로 유지하실 것인지 김성 후보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성 후보 1분간 곧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9급이 있고 8급 있고 7급 있고 5급이 있고 실과장이 있고 읍면장이 있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군수가 그 일까지 다 관여해서는 저는 그것 자체가 책임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실과장들의 권한은 주되 거기에 잘못된 책임은 그 실과장 묻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한 일정 부분에 대한 군수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군수가 책임지는 것이 저는 책임 행정의 구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기양 저도 누구를 비방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저에게 자꾸 뭐 부패했다, 비리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 4명이 그 정종수 후보 캠프에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탐진강에 있는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공직자 4명이 해임됐습니다. 그 기관에서 우리 장관에서 고발하지 않았나요? 거기에 따른 정무수 후보님에 대한 정종수 후보 30초간 책임 행정은요, 우리 부하 직원 사무관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주면서 책임 있게 행정하라는 행정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방금 전에 화장실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실 사고 사건이 터진 것도 책임과 권한을 안 줬기 때문입니다. 책임과 권한. 여보세요. 그 권한은 주니까 권한 마음대로 해요. 책임은 군수님이 챙겼어야 됩니다. 2억 원에 된 것은 제가 군수해 보니까 2억 원 정도는 챙겨야 됩니다. 책임 행정을 조금 더 다듬어서 추진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성 후보 보충 답변 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제가 임기가 끝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오히려 직원들을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 후보께서는 오히려 그걸 기관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지금 해임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군수가 된다면 바로 법원에다가 탄원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공직자 4명이 뭐 향응을 받은 것도 아니고 금품을 제공받도 아니고 단순히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실수로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보충 답변 하셨고요. 다음은 정종순 후보 주도권을 이제 사수문 후보께 질문하는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입니다. 질문 들어가기 전에 또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사건의 고발은 군수가 직원을 보호하지 못하고 고발했다는데요. 그 똑같은 사고가 장성에서 터졌습니다. 장성에 보니까 화순까지 연계됐고, 화순 잡아보니까 자은까지 연계됐어요. 고발했습니다. 누가요? 전라남도 도에서 감사를 와서 군을하고 고발하고 사법기관에 고소하라고 지시 떨어져서 이행을 하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래서 도감사관 팀이 오셔가지고 감사를 하고 화장실 사건은 이 직원 4명은 고발 조치하고 관계자, 시행자 2사람은 고소해라 검찰에.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지 보호를 못해서 아니다는 것을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저기 이제 사승문 후보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죠. 사승문 후보님 공약지구 보니까 투명 인사, 청렴 행정 하시겠다고 했어요. 저도 제 공약지구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네. 있을까요? 질문하셨고요. 1분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예, 투명 인사 부분은 좀 전에 이제 뭐 우리 김성 후보께서 뭐 이 4번까지 5, 6번은 이렇게 승진시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평에 근거해서. 근데 금평을 또 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렇게 이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또 그렇지 못한 것이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면평가제라는 그 제도가 있고 그런 다면평가제를 이 활용을 해서 금평을 보완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투명 인사라는 것은 결국은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이제 그 잘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경력과 또 그 능력을 잘 이 조화롭게. 네. 정승순 후보님 30초간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제가 우리 두 분의 후보님, 사승문 후보님 공약집과 제가 공약집을 좀 봤더니요. 공약집 보면은 우리 사승문 후보님도 투명한 인사, 그 다음에 저도 정직한 청렴한 군수, 김성 후보님은 풍부한 경험과 인맥이 강조돼 있지 청렴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혹시 김성 후보님께서 청렴한 군수가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 내용을 거기 기재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다고 사승문 후보님은 생각하십니까? 예, 곧바로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뭐 청렴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청렴하지 못하면 청렴이라는 얘기를 많이 쓸 수도 있겠죠. 쓰지 못한 부분이야. 이제 그러나 청렴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장군의 청렴도가 내리 두 분 지금 후보님들이 행정을 담당하면서 6년째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내부. 네, 고생하셨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장흥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장흥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앞선 공통질문에 이어서 두 번째 공통질문 순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은 무한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실제 관광객 유입에는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는 지적들이 높습니다. 장흥댐 주변 체육문화,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각 후보들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사순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흥댐 주변에 체류 관광단지를 만든다면 본 후보는 장흥군을 물의 도시로 이미지 메이킹할 수 있도록 물을 테마로 한 관광단지를 조성해보고 싶습니다. 물철학관, 물음악관, 물그림관, 물체험관 등 물을 상징하는 시설들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물박물관, 물과학관, 물방울탑 등 기존 시설과 연계해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스파, 물테라피, 물 마사지 등의 휴양시설도 도입해서 각종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댐의 주변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또 물을 상징하는 조명시설도 같이 곁들이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존 심천마을은 한옥마을로 조성하고 주변에 캐러반과 텐트, 야영장을 설치해서 숙박시설을 마련한다면 비로소 힐링 관광을 즐기는 체류형 관광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리라 생각합니다. 또 그 상수원 보호지역으로서 제한이 있긴 하지만 댐 상류 주변 곳곳에 그 무동력선을 띄울 수 있는지 또 무동력선을 띄워서 그 근처에 있는 그 숲속에 유아 놀이시설들을 갖춘다고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답변 시간이 끝났습니다. 정정순 후보 1분 30초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댐 주변의 체류용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사업은 너무나도 기쁜 사업입니다. 유치면민뿐만 아니라 장흥군민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나오기 전에 장흥댐 명소화 사업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MOU 체결했습니다. 개방식 했습니다. 장흥댐 개방식 했습니다. 둘레길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장흥댐 주변의 명소화를 위해서 관광지 벨트화를 위해서 둘레길 전기를 낼 겁니다. 그리고 출렁다리 2개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전망대가 들어섭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정남진, 장흥, 탐진강 30리길이 국가정원이 만들어지는 설계를 지금 가지고 나무 심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유동인구 500만 시대를 앞당기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사업이 장흥댐 관광 벨트화입니다. 어떻게 벨트화를 해나갈 것인가? 장흥댐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밑에 754억 국비가 동원되는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이 스포츠 시설과 같이 반가이 맞습니다. 그 밑에 스포츠 시설이 있고요. 그 밑에 팔정자 문화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내려와서 파크 골프장이 들어서고 박림소가 나옵니다. 박림소에 여러 가지 축제 현장이 들어서고 물축제 현장 거쳐서 독실포로 내려갑니다. 독실포에서 맨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인정, 장흥 적벽 만들겠습니다. 화순 적벽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와 같은 장흥댐에서 장흥 적벽에 있는 답변 시간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김성 후보님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장흥은 이제 어차피 인구는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관광은 엄청나게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흥댐도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인데 아쉬운 게 안타까운 게 전국에 약댐이 576개 정도 있는데 우리 식수 전용댐이 우리 장흥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에 18개밖에 없는 식수 전용댐이다 보니까 그거를 개발하고 관광 자원하는 데 여러 가지 어떤 한계에 좀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흥댐을 관광 자원하고 체류형 관광 단지로 만들려면은 이 식수 전용댐을 다목적 댐으로 바꾸는 것이 그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장흥댐이 이 다목적 댐으로 바뀌면은 거기 이제 그 밑에 체육인재 교육개발원 제가 처음 시작했는데 우리 정근수 후보께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스포츠 관광 메카로서의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댐 상류 지역에 대규모 연꽃단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이 보림사에서 유치향림까지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를 개발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댐 주변에 네, 답변 시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이제 세 번째 공통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대 후보에 대해서 후보 여러분이 얼마나 잘 관찰하셨는가 하는 것을 들어보는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상대 후보의 장점과 후보자가 군수가 되셨을 때 벤치마킹 하실 수 있는 상대 후보의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정종순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세 분 후보께서 나름대로 공약집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께 보내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이 공약집을 잘 읽어주시고 살펴주셔야 됩니다. 어느 후보가 어떤 공약을 가지고 이제 공약 평가가 있습니다. 항목을 전부 다 정합니다. 여기 그냥 놔두고 지나간 게 아니고 하나하나에서 분기 평가가 있고 연말에 평가가 있고 4년 후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약집이 누가 튼실하고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졌는가를 반드시 평가해 주시고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후보들도 이제 돌아가면은 이 공약에 대해서 자기가 군수가 됐을 때 이것은 실천 방법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연구하고 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두 분의 후보께서 추진해 주시는 좋은 의견은 제가 군수가 돼 가지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경청했습니다. 네, 곧바로 김성 후보 1분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두 분 다 장에 대한 공약집을 보면 장에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공약들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천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허황된 공약이나 또 우리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실현 불가능한 것은 말 그대로 포퓰리즘의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미 민선 6기 때 공약에 대한 것을 한국 매니페스토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제가 말했던 것은 반드시 실천했다. 이걸 이 한국 매니페스토에 증명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7천억 시대도 얘기한 겁니다. 단계별로 매년 7% 증가한 것을 대비해서 반드시 제가 공약한 것은 그리고 두 후보께서 좋은 장에 대한 발전과 또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반드시 벤처마크. 네, 답변 시간 마무리됐고요. 마지막으로 사순문 후보님 1분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 4년간의 도의원 생활을 통해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하는 약속은 장 국민들에게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약속드린 것을 실천해온 도의원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저희도 공약집을 마련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들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현 가능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추진하고 싶어하는 공약도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었는데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홍콩 마을 같은 경우는 아까 해외 투자 유치가 이미 섭외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구석기 유적 박물관도 4천억은 얘기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마무리가 이제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말씀하지 못한 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선관위 주관의 토론이고 엄격한 규칙을 따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 후보자들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후보들의 토론 마무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또는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1분입니다. 먼저 정종순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국민 여러분, 70분간 정책 토론 잘 들으셨죠? 어느 후보가 정직하고 청렴하며 살림꾼 경제 군수인가를 평가하시고 선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국민 여러분, 스포츠 중심도시 소방안전뱅크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정남리 문화예술타운과 청소년 드림타운을 조성해서 물림의학맥을 이어가겠습니다. 장흥댐을 관광지화하고 장흥 탐진강을 국가정원으로 4개 지방하천은 지방정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장흥으로 돌아오는 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년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4년간의 시간을 더 주십시오. 장흥 군정 믿고 맡겨주십시오. 오직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정직하고 성실한 군수로 국민께 보답하겠습니다. 6월 2일 군수직에 복직하는 대로 가뭄대책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사순문 후보 1분간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촛불을 들고 이게 대한민국이냐고 외쳤던 5년 전이 떠오릅니다. 장 이대로 좋습니까? 묻습니다. 잃어버린 지난 8년을 되찾아 주십시오. 장에 희망을 심어 주십시오. 지난 4년간 논두렁 밭두렁을 쫓아다니며 장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경험한 사순문이 청렴 장흥을 꼭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중앙 인맥들을 장흥을 위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통의 군수, 자기 곳간에 곡식을 채우는 군수는 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군수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곳간을 채우겠습니다. 장흥군의 잃어버린 성장 동력을 사순문이 되찾겠습니다. 기호 5번 무소속 장군수 후보 사순문과 한군의 장의 희망을 심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성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국민 여러분,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저는 민선 4년, 6기 4년 동안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장의 발전과 장 국민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대한민국 개군 이래 최초로 국제통합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이제까지 장군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공공기관 국가기관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성이
장군 청사 찾아냈고 무상으로, 그리고 소방본부 유치했고 한약자원 비임상연구센터 국가기관 유치했습니다. 이 정도 많이 일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족합니다. 이제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잘못된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장을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 품 같은 장을 반드시 완성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고 싶고 또 아름다운 고장을 반드시 만들고 갖고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기대합니다. 네, 세 분 모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현명한 일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장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